한데 그걸로 때워야 제가 하루를 살아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너무 잘 돌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약간 구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심심하니까 예. 이렇게 막 뒤져서 봤는데 처음엔 무슨 말인지 막 모르는데 네. 모르면 사전 찾아봐. 엄마 늘 그랬기 때문에. 그럼 백과사전을 사주세요. 그래서 제가 브리타니커를 사줬어요. 네. 그랬더니 나중에 너무 모르니까 그거 딱 때려치고 브리타니커를 1권부터 25번까지 다 읽더라고요. 네. 아예 읽고 시작하자. 네. 그리고 그걸 미국에 제가 데리고 공부하러 갔는데 그때 그걸 들고 가느라고 혼났어요. 무거워. 자기는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렇다니까 백과사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고요? 네. 그건 자제분이 좀 특별하게 재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은요, 도서관에서 대출이 제일 안 되는 책 중에 하나래요. 이게 요새는 잘 안 읽으려는 그런 게 있나 요새는 봐요. CD로 나와서 예. 가볍게 다 쓸 수가 컴퓨터를 있죠. 통해서. 고전 같은 거를 그렇게 읽히면은 애들이 네. 도망가지 근데- 않나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회사 다니다가 정말 그만둘 생각을 하니까 걱정인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제가 끓인 라면을 안 먹어요. 맛없다고. 그래서 도망을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가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한국에서 왕따인데 미국 가면 왕따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어도 하나 더 해야 되니까. 근데 얘가 좀 특이하니까 유태인 애들은 굉장히 호기심 많아요. 그래가지고 너 어디서 왔니? 애가 좀 이상하다, 야. 우리 집에 놀러 와라. 이래갖고 걔네들하고 친구가 된 거예요. 유태인 친구들하고. 근데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갔거든요. 네.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과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막 이렇게 겨룰 때인데 둘이서 야 너는 부시의 정책이 어때? 그러더라는 거예요. 13살짜리한테. 아버지가. 그러니까 뭐 나는 정책이 이래서 싫고 막 마치 유권자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얘가 쇼크를 받고 왔어요. 자기가 이제 그때는 영어를 많이 못 알아듣긴 한데 굉장히 어렵고 멋있게 영어를 하더라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그냥 있다가는 한국의 엄마가 도로 돌아가라 그러면 가서 또 두들겨 맞을 텐데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얘네들을 내가 목표로 좀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한테 잘 보이려고 막 한국 떡도 해다 주고 제가 갈비를 한 가마니를 구운 것 같아요. 거기서 그 아이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친구들하고 친해지면서 그 가정교육을 보니 유태인 어머니들이 우리가 훌륭하다고 하는 이유가 유치원 때부터 칸트를 읽혀요. 읽히는 게 아니라 읽어줘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이래요. 제가 이제 나중엔 그 엄마들하고 친해진 거예요. 너무 갈비를 열심히 구워주다가. 그런데 그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애들이 우리보다 영리해요. 그래요. 편견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읽어서 모르면 10번을 읽어주면 어른이 모르는 해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들은 절대 무슨 공주님이 뭐 이쁘게 잠들고 이런 거 안 읽어준대요. 그리고 처음부터 철학적인 책, 고전. 우리가 고전을 읽어라 하는데 아예 엄마가 애가 말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데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어머님들이. 뭐냐면 어휘 개념이 아기 때 형성이 되는데 그때 고급 어휘가 담기면 굳이 나중에 다른 거 공부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어릴 때일수록 입력이 잘 된다. 네. 그거를 실천해본 엄마들이 매일 저한테 그 얘기를 해서 네. 아 그래도 내가 한국에서 얘를 안 돌본 게 잘했구나. 밖에 나가서 못 노니까 엄마 책 뒤져본 게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심지어. 우리 이정숙 어머니께서 말씀을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시지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자녀를 이렇게 돌볼 수 없었기 때문에 책을 접하게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좋았고 또 외국에 가서도 그냥 어려운 책들을 그냥 읽게 만드는 그런 뭐 바탕이 됐다고 할 수 있을 텐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게요. 아 그래 엄마들이 이제 그래 그냥 책 읽게 나가야 됐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는 게 또 어머니가 또 아이들을 적응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갈비를 구웠다니까 한식의 세계화도 하시고 예 외국 나가셔서 하셨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계속 지식을 얻게 되고 언어를 습득하다 보면 말하기보다는 사고력은 굉장히 좋아지겠지만 혹시 너무 차가운 아이가 되지 않을까 대화를 못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약을 올려요. 오. 책을 읽을 때 엄마들이 하셔야 될 거를 제가 해보니까 엄마도 읽어야 돼요.
아이가 이해하는 수준보다 못 따라가요. 어린애하고 같이 읽어도. 그러나 반 정도는 따라갈 생각으로 한 번 읽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읽어가지고 그 책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이게 입력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그거 모르겠던데 니체라는 사람 좀 괴상하지 않냐? 왜 그런 걸 읽어? 그 사람 독일 사람들 정말 미쳤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막 책상을 치면서 저한테 엄마가 그렇게 무식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하는 게 이제 제가 가장 열심히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갈비굽기하고 약 올리기. 이 두 개가 비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정말 그 갈비굽기와 약 올리기를 통해서 니체와 칸트를 이해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네. 계속 굽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 어머니의 말씀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일단은 그 모국어를 잘해야지 이제 다른 외국어도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명제로 우리가 귀결할 수 있는데요. 네. 정두상 박사님, 그럼 정말로 모국어를 잘하는 아이가 그 외국어 습득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언어학적으로나 아니면 뭐 일반 우리들이 철학적으로나 이미 뭐 인지된 사실인데요. 모국어를 못하면서 외국어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그 후배 중에 하나가 유럽에서 아이를 키웠는데 그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한국어도 모국어가 아니고 그 언어도 모국어가 아닌 상태에서 이제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한국에 들어왔단 말이죠. 들어와서 보니까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니니까 이 아기가 이제 한국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저런. 그러니까 이제 애를 다시 캐나다로 데리고 갔습니다. 네. 캐나다 가서 중고등학교를 마쳤는데 걔는 지금 어느 언어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아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국어가 없는 아이죠. 네. 그 아이가 나중에 다른 언어를 더 잘 할 수 있을지 그건 의문시 되고요. 네. 그럼 좀 더 우리들이 조금 더 살펴보는 의미에서 그러면 모국어를 잘하면 왜 잘 못하면 아니면 모국어를 잘하면 왜 외국어를 잘할까? 그 원인이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저도 뭐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언어의 특징 중에 이제 언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이에요, 언어는. 그 중에 이를테면 추상적이라 하면 우리들이 이제 추상적 단어를 떠올리는데 뭐 예를 들면 열정, 사랑 뭐 이런 것들은 다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건 당연히 추상적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주 구체적이라고 알고 있는 나무, 사람 이게 과연 구체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철학인데요. 네, 뭐냐면 나무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생긴 그게 나무라고 하는 추상화된 개념이고요. 그렇죠. 네. 사람, 눈이 두 개 있고 코가 있고 이런 게 사람이지 구체적으로 이게 여기 다 사람인데 다 다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언어라는 거는 구체적인 것 같지만 추상화된 개념이죠. 그것이 어떻게 쌓이냐면 모국어를 통해서 쌓이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사람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담길 때까지는 수많은 사람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 사람의 개념이 쌓여서 이제 외국어를 배울 때는 그걸 다시 쌓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라는 단어, 뭐 독일어로 멘시 아니면 무슨 휴먼 이런 거 하나만 들으면 이 내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이 개념이 이거로는 이렇게 표현되구나. 그렇기 때문에 모국어를 못하면 외국어를 못한다는 거는 그래서 생겨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언어가 없으면 사고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저는 그것이 맞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철학에서도 끊임없이 어떤 용어를 구체화해서 용어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막연한 사고 가지고는 구체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없으면 비판적인 사고도 안 되는 거, 논리적 사고가 안 되는 상황에서 외국어를 배우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외국어로 뭐 하고 싶은 말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또는 내가 뭘 주장하고 싶은 게 없는데 그걸 외국어로 그거를 한국어로도 없는데 네, 이를테면 외국어를 할수 외국어로 그거를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모국어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 학문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방송은 이제 일반인들이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서 아주 간단한 예를 가지고 설명을